맨체스터 시티의 최첨단 훈련 센터에서 토트넘과의 빅매치를 앞둔 기자회견 도중 엘링 홀란드를 정면으로 겨냥한 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 경기의 전술에 대해 묻지도 그의 폼에 대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기술에 대해 지구 반대편에서 자신만의 대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한 남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함이 가득한 어색한 미소로 시작된 엘링 홀란드의 대답은 가장 날카롭고 호전적이기로 유명한 잉글랜드 언론계 전체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천재적인 은유로 끝났습니다. 그 질문의 배경은 잉글랜드 전체가 손흥민을 거의 그리워하며 들썩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의 양발 드리블, 하이라이트 영상, 특히 그가 뉴잉글랜드 수비진을 유린하는 방식은 무서운 속도로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프리미어리그 팬들은 이제 훨씬 더 무서운 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더 타임스의 한 유력 기자가 일어섰습니다. 모두가 그의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그의 현 황제와 막 떠나간 황제 사이의 대결에 불을 붙이고 싶어 했습니다. 질문은 교활하게 던져졌습니다. 엘링, 우리는 미국에서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손흥민의 양발 드리블 기술 영상을 보았습니다. 현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회견장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하게 짜인 덧 암묵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홀란드의 순수한 신체적 힘과 손흥민의 섬세함, 교묘함, 그리고 예측 불가능성을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나만의 방식이 있다거나 내 일은 골을 넣는 것이다 와 같은 경쟁심이 섞인 약간의 자존심이 담긴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대결 구도의 헤드라인을 뽑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엘링 홀란드의 첫 반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자를 쳐다보았고 이내 거의 자주에 가까운 어색한 미소가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복잡한 미소였습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인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자가 말한 기술이 유일무이하며 자신의 강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은 존중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기자회견장에서 곧 지성의 폭풍이 일어나기 전의 침묵이었습니다. 미소가 사라진 후 홀란드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홀란드는 나중에 가장 고전적인 인터뷰 순간 중 하나로 여겨질 놀라운 지성과 자기 인식을 보여준 답변, 바로 그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짧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밖의 솔직한 인정이었습니다. 홀란드는 자신의 역할을 계속해서 정의했습니다. 제 일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받아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방식으로 골망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는 제 힘, 속도, 그리고 본능을 이용해 상대를 파괴합니다. 그것이 제 게임입니다. 그것이 클럽이 제게 돈을 지불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인터뷰 답변을 위대함에 대한 교훈으로 바꾸어 놓은 한마디, 결정타를 준비하는 듯 했습니다. 손흥민이 하는 그것은 다른 종류의 예술입니다. 그는 단지 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들과 체스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흉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콘서트 피아니스트에게 역도 대회에 출전하라고 요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할 겁니다.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그리고 회견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콘서트 피아니스트와 역도 선수라는 은유는 즉흥적인 지성, 천재성의 번뜩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논쟁 전체를 재정의했습니다. 맞대결을 찾아 이곳에 온 기자들은 이제 존중에 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홀란드의 비유는 모든 각도에서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두 스타일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정의했습니다. 홀란드는 힘과 효율성의 정점, 역도 선수인 반면 손흥민은 기술, 섬세함, 그리고 지성의 정점, 콘서트 피아니스트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그것은 누구도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두 사람 모두를 칭송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거장이었습니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홀란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신체적인 괴물, 득점 기계가 놀라울 정도로 깊은 지성과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자신이 가지지 못한 예술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꺼이 인정했고, 이는 소수의 슈퍼스타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이었습니다. 홀란드는 손흥민을 교묘하다거나 기술적이라고 말하는 대신 손흥민의 기술을 훨씬 더 높은 차원, 예술, 체스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단지 신체적으로만 상대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지성으로도 맞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최고 수준의 헌사였습니다. 즉시 기자의 덫은 죽어버렸습니다. 홀란드 대 손흥민이라는 이야기는 덧없이 죽었습니다. 대신 훨씬 더 위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가 탄생했습니다. 영국의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감탄이 가득한 헤드라인을 뽑아냈습니다. 더 타임스, 콘서트 피아니스트와 역도 선수, 홀란드의 천재적인 은유가 손흥민에 대한 모든 논쟁을 끝내다. 스카이 스포츠, 홀란드, 손흥민의 드리블 기술에 대해 그것은 다른 종류의 예술이다. 더 텔레그래프, 괴물, 그 이상. 홀란드, 충격적인 기자회견에서 깊은 전술적 이해도를 드러내다. 방송에서도 전문가들은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게리 네빌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흔히 홀란드를 순수한 자연의 힘으로만 생각하지만 그 대답은 제가 최고 수준의 선수가 라이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본 것 중 가장 영리하고 품격 있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분명히 엘링 홀란드의 기자회견은 그 자체로 하나의 큰 뉴스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적대감을 유발하고 라이벌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 설계된 질문에 직면했을 때 그는 지성, 겸손,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 회자될 은유로 응수했습니다. 그는 단지 손흥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대화 전체의 격을 높여 세상으로 하여금 축구계에 공존하는 다른 종류의 위대함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악역을 거부하고 대신 현자의 역할을 선택했습니다. 천재적인 은유 하나로 엘링 홀란드는 단지 맞대결 이야기 하나를 잠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최고 수준의 예술 형태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냈고 이를 통해 손흥민에게 골조차도 비교할 수 없는 찬사를 바쳤습니다.